안녕하세요, 상따TV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신도시에 대한 영상을 좀 담아봤는데요. 뉴스에서도 요새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이런 얘기도 많아서 어디까지가 1기 신도시고 2기 신도시는 어디고, 그리고 3기 신도시는 진행한다는데 어느 곳에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좀 궁금하셨을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서 좀 신도시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신도시는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시행되는 개발 사업으로서 자족성, 쾌적성, 편리성,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계획에 의해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 이 기준은 지금 국토부에서 2005년에 지속 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이고요. 1기 신도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부터 보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이제 강남을 비롯해서 주택 가격이 이제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정부에서는 그런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제 서울에서 20km 이내의 지역에 조성한 도시가 이제 1기 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보시면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이렇게 5개의 신도시를 이제 조성하게 됐고요. 1기 신도시의 입지를 한번 볼게요. 서울 근교 20km 이내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강남 지역 주택 수요를 대체할 수 있고, 주변 지역과 이제 교통 연결도 용이하고, 그리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이 가능하고, 서울 주변 균형 발전에 기여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저렴한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서울 주변으로 20km 이내에 들어오고 비어 있는 곳을 이제 1기 신도시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기 신도시의 효과는 어땠을까요? 단기간에 대규모 개발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주택 시장은 안정화가 되었고요. 1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일단 12층, 15층, 그때 당시에 고층의 아파트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주거 환경도 개선이 좀 됐고요.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 확충돼서 이제 서울의 혼잡도를 좀 감소시키는 효과를 좀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점도 있었겠죠. 1기 신도시의 단점은 주택에 포커스를 좀 맞추다 보니까 업무 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자족 기능이 미흡한 이제 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2기 신도시를 보겠습니다. 자, 2기 신도시는 1995년 이후에 이제 난개발의 문제랑 이제 IMF 이후에 주택 가격이 또 다시 폭등을 하게 돼서 또다시 대규모의 계획 도시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만들어진 게 2기 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2기 신도시는 이제 성남 판교, 성남 위례, 화성 동탄, 김포 한강, 파주 운정, 수원 광교, 양주 옥정 회천, 평택 고덕, 인천 검단, 아산 탕정 배반, 대전 도안 12개 지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2기 신도시의 입지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서울 생활권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자족도시 유도 및 용이한 택지 확보를 위해 판교 위례를 제외하고는 서울에서 평균적으로 이제 30km에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조성을 하게 됐고요. 개발 효과로는 일단 1기 신도시에서 이제 가장 단점이었던 이제 자족 기능 보완도 하면서 이제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소시키면서 이제 1기 신도시에서 문제점이 됐었던 것들을 이제 많이 보완했는데, 이제 2기 신도시에서 단점이 좀 나왔습니다. 자족 기능을 확보해서 업무 시설을 좀 늘렸지만 이 신도시 2기 신도시 안에 출퇴근자 외에 이제 다른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거리가 조금 너무 멀지 않냐.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20km 이내였기 때문에 그렇게 멀다라는 느낌은 아니었는데요. 2기 신도시부터는 30km, 40km다 보니까 서울과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먼거리 입지에 따른 이제 장거리 출퇴근에 문제점이 이제 단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3기 신도시인데요. 3기 신도시는 지금도 이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3기 신도시의 계획의 목적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신도시라는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의 일환으로 이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에는 일단 3기 신도시하고 공공주택지구 2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3기 신도시에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으로 6개 지구라고 보시면 되고,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된 곳은 과천, 안산 장상, 인천 구월, 화성 봉담, 광명 시흥, 의왕 군포 안산, 그리고 화성 진안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기 신도시 입지를 먼저 보기 전에 3기 신도시의 개발 방향을 먼저 좀 확인을 할 건데요.
기존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업무시설 부족, 그리고 기반시설 지연, 서울 도심 접근 불편을 보완하며 3기 신도시는 대규모 자정용지 계획을 반영하고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조기 수립하고 도심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완성도 있는 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 라는 계획인데요. 여기서 일단 포커스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에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GTX라든지 이제 수도권, 순환도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서울과의 접근성을 좀 더 높인다라는 게 조금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3기 신도시의 이제 교통적인 입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고양 창릉은 GTX-A가 지나가고 이제 과천, 의왕, 군포, 안산 지역은 GTX-C 노선을 통과합니다. 자, 그리고 남양주, 왕숙, 인천, 구월 지역은 GTX-B 노선을 통과하고 인천, 계양, 안산, 장상, 하남, 교사는 이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통과하고 부천대장, 화성, 봉담, 화성, 진안 지역은 수도권 순환철도망이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환도 되고 도심의 접근성을 좀 더 높여서 이제 완성도 있는 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도시의 개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기 신도시 지정은 2018년도쯤부터 지정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3기 신도시가 정말 생기긴 하는 건가요?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일단 신도시가 개발되는 과정은 굉장히 많습니다. 안에 이제 절차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공사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절차들이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크게는 제가 5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좀 간략하게 크게 나눈 거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지구 지정을 합니다. 지구 지정을 하고 나서는 지구 지정한 것에 대한 계획을 따로 또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착공에 들어갑니다. 조성공사가 들어가고 조성공사가 끝나고 나면 주민이 입주를 하고 그 후에 조성공사 준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5가지로 간단하게 저는 준비를 한 건데요. 이 안에도 굉장히 많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는 수용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주들과 다툼이 굉장히 많았어서 그 보상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지금 최근에는 일단 수용 방식만 하진 않고 이제 환지 방식이라고 이제 혼합 방식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그래도 기간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내가 이전에 원형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뭐 논, 밭, 뭐 산이라든지 토지주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개발이 된다 하니까 보상을 받고 나가는 게 이제 수용 방식. 개발되기 전에 땅을 들고 있던 사람이 개발 후에 이제 신도시가 된 다음에 그 땅으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안에는 이제 간보라던가 다른 게 들어가긴 하는데 여기까지 들어가기엔 너무 어려우시니까 일단 내가 기존에 개발 전의 땅과 개발 후의 땅을 바꿔준다 라고까지만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신도시가 발표가 되고 신도시가 생긴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접하시는 뉴스가 이제 토지 투자로 다 몰렸다. 그리고 뭐 토지 보상으로 뭐 부자가 됐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실 텐데요. 신도시가 개발을 한다라는 이제 기사나 이제 공고가 발표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신도시 안에 지금이라도 가서 땅을 사야 되나? 지금 가서 거기 있는 조그마한 땅이라도 얼른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신도시가 발표가 되고 나시면 신도시 안에 땅은 사지는 못하십니다. 그리고 신도시 안에 있는 포함된 구역 외에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해서 이제 규제로 잡아놓습니다. 자, 신도시를 계획하게 되면 그 후에는 신도시 계획한 구역 안에는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투자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신도시 그 주변에 있는 땅들부터 조금씩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거를 예상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놓는 건데요. 신도시뿐만 아니라 신도시로 지정된 곳 그 바깥으로도 이제 그 구역을 지정해 놓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지도 아닌데 왜 그 곳이 상승을 할까요? 그리고 그 신도시 주변에 토지를 투자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자, 쉽게 생각하면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도로나 이제 기반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건설사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저기 멀리서 건설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쪽 지역에 이쪽 마을에 있는 기반 시설을 끌어다가 저기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럼 건설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사업 비용이 더 나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다음 케이스로는 신도시 바로 옆에 내가 신도시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신도시 옆에 건설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신도시 옆에 가면 기반시설 비용 일단 1km, 2km 떨어진 것보단 조금 들어갑니다. 조금 들어가고 신도시에, 새로운 도시에 깨끗한 인프라 형성되어 있는 걸 같이 누릴 수 있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을 하기에도 훨씬 더 좋은 이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건설사들은 신도시 옆의 땅을 눈독 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도시가 확장되어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제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신도시에는 어차피 투자를 못 합니다. 이제 지구가 지정이 되고 나서는 쉽게 사고 팔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신도시에 붙은 옆에 가서 먼저 매수를 하시고 기다리시는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도시 주변의 토지를 이제 투자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기 신도시까지 지정이 됐는데요. 지금 지정이 된 곳 보면 보통 이제 서울 주변으로 이제 그린벨트가 많이 형성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쓸 토지가 많이 없습니다. 20km 이제 멀리 2기 신도시는 30km, 40km까지 갔었고 이제 3기 신도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이 이제 그린벨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겁니다. 신도시 주변에 그럼 그린벨트도 가치가 오를까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신도시 개발이 완료가 되게 되면 신도시에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신도시 주변으로도 이제 개발 압력을 받습니다. 그럼 그 개발 압력을 받은 그린벨트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린벨트 해제 압력을 또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도시 안에 사람은 점점 인구는 늘어나고 도시가 점점점 팽창해 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쓸 땅이 없어서 그린벨트 해제의 압력을 당연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신도시가 이제 지정되기 전에 이제 가치랑 지정되고 이제 신도시가 완료가 된 다음에 가치랑 그린벨트라고 하더라도 가치가 상승되는 게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도시 주변에 지정이 되고 나면 그 주변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제 묶어 놓는다, 지정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같은 겁니다. 주변이 그린벨트면 만약에 가치가 오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그린벨트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 놓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변이 다 그린벨트여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 놓는다는 건 개발이 압력이 점점 들어오게 되면 결국 이 그린벨트도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도 이제 신도시 안에 이제 대토 보상이라든지 환지 보상이라든지 보상 단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설명드릴 거는 많은데요. 오늘은 일단 신도시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목적으로 됐는지 검색만 하셔도 나오시긴 나오는데요. 그래도 하나하나 우리가 1기 신도시는 어딘지 이런 거는 금방 한눈에 볼 수는 있는데 왜 됐는지,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진행될 건지 이런 것까지는 세세하게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어서 이제 좀 찾기도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영상을 좀 만들어 봤으니까요.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